이하늘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갑자기 이하늘씨 결혼식 피로연 때 돈을 못 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해요. 왜 김창렬 탓인가 라고 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그 땅에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법률 관계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변입니다. 자, 김창렬 씨와 이하늘 씨가 싸우고 있지요. 자, 얼마 전에 이하늘 씨의 친동생 이현배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뒤쪽에 보이는 이분이 이현배 씨인데, 김창렬 씨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추모의 사진과 글을 남긴 거예요. RIP 친구야, 하늘에서 더 행복하길 바래, 물결표. 지금은 점점점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자, 현재까지 이현배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자, 이 사진에 이하늘 씨가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진에서도 지가 중심이네, 너가 죽인 거야, 야이 B, 악마 B. 자, 이하늘 씨가 이런 댓글을 남기자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돌았고, 소속사는 김창렬 씨와 이하늘 씨가 뭐 절친한 사이라서 속상함을 표현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하늘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친한 이에게 심정을 드러낸 거다 라고 했는데, 심신미약으로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하늘 씨의 속은 달랐나 봅니다. 자, 이하늘 씨가 19일 새벽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소속사가 발표한 대로 뭐 심신미약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회사 대표로 있는 김창렬의 언론 플레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김창렬 씨에 대한 소위 디스를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인스타 라이브를 들었던 어떤 분들께서 각자 뭐 정리된 버전이 조금씩 다른데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DOC의 모든 작곡, 작사, 멜로디, 라인, 랩은 이하늘 본인이 썼고, 재용, 창렬 파트는 이현배가 썼다. 그런데 DOC 생활하면서 창렬은 이현배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마움을 표현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요. 자, 우선 제주도에 평당 200짜리 땅을 샀다라고 하고 있어요. 총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200평짜리 땅을 뭐 3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었던 거겠죠. 그 과정에서 재용은 돈이 없어서 이하늘이 대신 내주는 식으로 2억 8천만 원, 창렬이는 뭐 1억 4천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해요. 이 땅에 대해서 정작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김창렬은 먼저 리모델링을 하자고 제안했고, 정재용은 돈이 부담되어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현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현배 씨가 이하늘이 사준 2억 4천만 원짜리 인천에 있었던 집을 처분을 하고, 실제 살고 있었던 집을 처분을 하고, 재용의 지분을 승계하고 리모델링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떠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김창렬의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하자, 이 한마디를 믿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집까지 처분하면서 제주도로 날아가게 된 거죠. 이현배 씨는 이 인테리어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에 뭔가 심신을 전부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이현배 씨가 리모델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주도로 직접 날아가서 뭐 그 근처에서 살면서 그 시공에까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뭐 돌을 나르는 장면이 TV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하늘 씨 결혼식 피로연 때 김창렬이 이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시공 비용을 자기는 8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1억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난 돈을 못 내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 1억 2천만 원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갔다는 것을 뭐 당일에 한 건지 그 전부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던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아니고요. 공사 들어가기 전에 못 낸다고 했다면 이해하지만, 공사 진행 중간에 돈을 못 낸다고, 그것도 결혼식 당일에 김창렬이 이하늘 씨에게 말하자 이하늘 씨는 굉장히 좀 큰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사 대금 납입을 못해서 부도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여기서 중간에 뭔가 점프가 뭐 비어있는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논리가 조금 점프하네요. 자, 어쨌든 이 공사 대금 납입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고, 이현배 씨는 이걸로 인해 파산하고 대금을 못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현배 씨는 그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연세를 살면서, 자, 이 연세는 제주도에서는 약간 좀 풍습상 월세가 아니고 약간 그 월세를 1년치를 모아서 연으로 주는 풍습이 있어요. 약간 그 연세를 말하는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연세를 살면서 생활비를 위해서 뭐 아침 방송 알바 뭐 그런 배달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현배 씨가 생활비를 도저히 벌 수 없어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다가 결국 교통사가 났고, 이런 사실을 이하늘 씨에게도 비밀로 해서 이하늘은 그 사실을 뭐 그 사망 당일에야 그 당일에야 알게 됐다고 해요. 이현배 씨는 뭐 돈이 없어서 뇌 MRI 검사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별세하게 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현배 씨의 그 사인은 심장마비 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하늘 씨의 분노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댓글에 뭐 이게 왜 김창렬 탓인가 라고 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으로 뭐 이런 사건을 접근하시는 것보다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볼 때 법을 좀 알면 좋은 게, 단순히 어떤 토지를 공동으로 사서 공유하다가 되팔자
라고 하는 것과 토지를 공동으로 산 이후에 그 땅에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법률 관계예요. 단순히 땅만 같이 샀다면 이건 법적으로 공유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공유는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어떤 나중에 팔더라도 어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뭐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던 관계이고, 자기 지분 자기가 어디 뭐 판다고 해서 이건 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그 땅에 같이 하기로 했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단순히 그 땅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유하고 있는 땅 위에다가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런 동업관계를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민법상 조합 내지 동업관계가 일단 형성이 됐다면 나중에 한 명이 나는 이 투자가 조금 수익성이 안 좋아 보인다, 이것은 내가 좀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아졌다 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이 법률 관계로 묶여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업관계에서 마음대로 탈퇴할 수도 없고, 이 동업관계가 어떤 타인에게 채무를 지게 했다면 이것은 연대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약간 뭐 연대보증 같은 것과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르긴 다릅니다. 자기가 직접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같이 하거나 어떤 동업을 하자, 투자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고 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뭐 이분들의 스타일상 계약서를 남겨놨다거나 뭐 법률적인 뭐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조치는 전혀 해두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꼭 법률적인 이야기를 빼고서라도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경솔하게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대략 그림은 그려지죠. 같이 매입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하자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고, 그것이 뭐 지금은 김창렬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김창렬 씨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을 이유로 탈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인테리어 비용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미 동업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사실은 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사업 준비를 위한 채무도 같이 연대해서, 그러니까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도의적으로 좀 그렇죠. 이현배 씨가 자기 모든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제주도로 날아갔기 때문에 어떤 자기 말에 책임은 져야 되는데, 이현배 씨는 자기 말을 믿고 인천에서 있었던 자기 삶을 모두 정리하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뭐 타지, 객지에서 뭐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위해서 뭐 헌신했는데, 어떤 약간 그거를 좀 배신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긴 있죠. 이분들이 이런 뭐 법률적인 쟁점을 정확히는 당연히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남은 사람들이 이하늘 씨하고 이현배 씨가 어떤 모든 의무, 채무를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현배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면요,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 명확한 좀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야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법률적인 이해를 좀 바탕으로 이하늘 씨 입장을 좀 바라봤을 때 이하늘 씨가 왜 이렇게 김창렬 씨에게 분노를 표출하는지, 이런 법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변호사의 시점으로 사건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